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열반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서를 통해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고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스스로 지은 바에 따라서 새 몸을 받게 되고 모든 애착 탐착을 버려야 불보살의 대업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간곡히 부촉하셨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대종사님의 천도 법문을 실제 현장에서 호스피스 봉사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계신 분입니다. 가락교당 소타원 김재성 원무 초대했습니다. 원무님 반갑습니다. 우리 소타원 원무님을 뵈면은 교단 역사에서 본공의 초기부터 시작하셔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참 많이 하셔서 본공의 산 증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뭐 다양한 분야에서 본공 활동을 해오시고 또 호스피스 활동도 해오고 계신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지금도 일이 없으면 이게 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일을 발견하고 또 일을 해가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이고 주무이고 원무이고 회사원이고 또 자원봉사자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새로운 세상을 더 열고 싶은 그러한 욕심으로 정보화 교육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교당 새벽 기도에 참석해가지고 교당의 하단 관리라든지 불단의 꽃꽂이라든지 그런 걸 다 이제 손보고 교당의 일들이 대강 끝나면은 예. 올림픽 공원으로 네. 산책을 가고 그게 가면 또 입구에 담배꽁초가 아주 많이 늘려져 있어요. 공원에. 그래서 네, 그거를 갖다가 입구에 그 입구만 그 공원 전체는 못 찍고 예. 입구에 들어가는 거 예. 길가에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기사님들이 그렇게 예. 버려서 그걸 갖다 하나 주워 모으면 한 컵이 되거든요. 그래 그거 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주부의 역할이 되고 이제 이렇게 전 참 일복이 많고 예. 일을 찾아서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가락교당 교도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새벽마다 그러니까 좌선이나 기도에 늘 직접 교당에 가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뭐 화분 관리 비롯해서 교당 곳곳을 또 손보고 계시니까 교무님이 얼마나 정말 든든한 그런 교도님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공원을 운동하러 나가셔서 또 꽁초, 쓰레기 줍고 아 그렇군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늘 본공인이라는 그런 든든한 마음, 공인의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타원님은 입교하신 지가 뭐 학생 때 했다고 들었어요.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저기 중학교 3학년 때 언니가 저기를 교당회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법회를 보려고 하니까 그때는 교칙상 네. 중학생과 남학생 교제가 안 됐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당에는 뭐 남학생, 여학생 함께 다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언니는 이제 다니면서 너는 이제 고등학교부터 다녀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당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 그렇군요. 그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당이 어느 교당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부산교당이 됐는데 그때는 경남교당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사를 갖다가 교당으로 아마 저기를 했나 봐요. 바꿨나 봐요. 그래서 입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세우는 그 신사의 그 표시 같은 그런 게 아직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니까 아직 그대로 이제 들어가니까 정원이 그냥 잘 가꾸어져 있는데 아주 넓지는 않지만은 정원이 있고 기와집으로 돼 있고 그런 신사 이렇게 아직 냄새가 나는 그런 교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단은 가니까는 이렇게 문을 이렇게 쪽문으로 이렇게 열게 돼 있고 법신불이 까만 목판에 까만 법신불이 모셔져 있고 양쪽에는 금색 그 연화를 만든 거를 갖다가 양쪽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그 문짝에는 동정이력, 뭐 불법시 생활, 예, 생활시 저리 불법, 규리 표어들이 새겨져 표어들이 있고. 그렇게 예. 한짝 한짝에 다 이렇게 한문으로 그렇게 부각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법당이 반쪽은 마루로 돼 있고 또 뒤편은 다다미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한 10명 학생, 남녀 학생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설법하러 우리 향산 안희정 종사님이 예, 나오셨어요. 지금 열반 예, 하셨죠. 그때는 예. 뭐 50년 전이니까는 그때는 뭐 30대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다 나오시는데 보니까는 진짜 저분은 하늘 사람이다 하는 그런 감이 딱 들었어요. 고등학생 예. 마음에도. 그런데 법문을 하시는데도 너무나 그냥 마음에 들고 마음에 닿고 감격해서 딱 이제 예. 마음이 박혔죠. 네. 그렇게 고등학교 때 입교를 하시고 꾸준히 그 교당을 다니시고 법회를 보셨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 불교 정전이 있고 아직 우리 그 대종경이나 편수되기 이전이었었죠. 네. 예. 그래서 회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법문들을 보면서 또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회가 끝나면은 다른 이제 학생들은 뭐 남학생, 여학생 서로 그냥 웃어가면서 그 담소를 하면서 그걸 즐기는데 저는 그 회보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냥 네. 온 거를 계속 모아가지고 묶어놓은 게. 네. 가지고 그걸 대종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는데 너무 그거 너무나 진짜 보면 볼수록 또 그래가지고 계속 보고 그것만 들고 있으니까는 네. 나중에는 가도 좋다고 하셔서 교당에서 교당만 가면 예. 대종경 초안 그거 이제 아마 그때는 불교 정전은 있었는데 대종경 우리 교전은 아직까지 나오기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편수하는 중이니까 아마 그 회보에다가 한 편씩 이렇게 네.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보보봉독을 하는 그 학생 법회 때 보보봉독을 하니까 그걸 한 구절씩 나오고 하고 그랬어요. 네, 예. 교전 많이 읽고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소타원님 그 어린 소녀의 마음을 딱 원불교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끈 그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법문도 이제 좋았지만은 우리 원불교에 다니다 보니까는 이 원불교가 진리에 근원한 진리에 바탕한 그런 종교다 하는 것이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총부를 다녀가게 됐는데 고3인데 네. 총부를 대학교 갈 학교 예. 공부를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름 방학에 네. 그 전국 학생 교리 강습회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게 갔어요 제가. 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교리 강습이 일반 교도뿐 아니라 학생들 대상으로도 네, 총부에서 실시가 됐었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여름에 이제 그 다른 학생들은 남학생만 10명인데 1, 2학년인데 제가 고3이니까 제일 누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다고 해야 되는데 부산 교당에서 총부까지. 그러니까는 부산 교당에서만 아니고 대신 교당 사람도 있었고 학생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지역에서 10명이 네.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총부를 갔죠. 그때는 부산이 제일 멀었어요. 제주 교구는 아직 없었으니까, 교당은 없었으니까. 그래가 제일 먼 곳에서 왔다고 아주 그냥 환영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요. 네. 그렇게 총부에서 일주일간이나 머물면서 이 교리 강습회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 궁금해요. 그 훈련, 지금으로 말하자면 학생 훈련이죠. 그 똑같이 아침에 같이 좌선도 대각전에 하고 학생들도. 가서 자선하고 종 울리면 깨가지고 눈 비비고 가서 자선하고 또 이제 그 강의가 계속 있어가지고 강의 듣고 교리 강의. 강의를 듣고 그러고선 또 이제 저녁이면 또 심곡 올리고 그러고 이제 10시면 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총부에 있는 모든 분들과 일과를 똑같이 진행을 하고 그렇죠. 어떤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참 그 학생 훈련이나 뭐 2박 3일 정도로 주로 이렇게 캠프 비슷하게는 하지만
일주일씩 학생들을 데리고 강습회를 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교리 공부를 시켰다는 건 참 바람직하고 지금도 좀 그런 제도는 부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총부에서 여러 가지 감상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 정전 공부를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예. 저기 지방에서 학생들을 저기 그리고 아직까지 그 정전 대종경 이런 게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았으니까 그때는 제가 총부에 갔을 때 법명을 받았어요. 네. 접수를 하는데 법명이 뭐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법명 같은 거 모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법명 그래서 입교증을 써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학생들이 그냥 왔다 가고 그냥 금방 안 오고 막 이러니까는 입교증을 안 썼나 봐요. 그래서 총부에 갔어야 그때 가서 이제 2년 후에나 이제 그 입교증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언니가 이제 그 데리고 가서 그렇게 이제 우리 교당을 다니게 됐으니까 우리 그때는 또 언니도 아직까지 입교증 법명을 안 받았으니까는 김숙자로 성명으로 연원을 달고 그래가지고 입교증을 받았는데 총부에서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전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학생, 남학생 따로 이제 숙소를 했는데 저 여학생 숙소가 그 방이 굉장히 넓어서 한 20평이 더 넘는 것 같았어요. 예. 지금 옛날 세탁실인가 하여튼 식당 그던 채였는데 거기에 그냥 방이 3개를 이어가지고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다 자는데 아주 크단 그 방 3개가 전부 통째로 예. 모기장을 만들어가지고 모기장을 만들어 통째로 쳤어요. 학생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거기서 다 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30명도 넘었을 것 같아. 한 방에? 한 방에 예. 아직까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이니까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네, 들락날락 하니까는 그리고 모기가 다 들어왔겠네요. 저기 익산 그 네. 총부의 모기는 옛날부터 막 새까만 게 유명하죠. 유명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모기자가 안 친 게 오히려 나았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 모기한테도 많이 물리기도 하고 또 대각전에 가면 대각전 저쪽 불단 앞에서부터 이 끝까지 쫙 한 장으로 그 자리 한 장을 가지고 쫙 깔았어요. 이음새도 자석을. 없이 예.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쫙 깔아놔. 방석이 낱낱이 방석이 대개 아니고 방석이 아니라 여름이라 예. 인초 돗자리 그걸로 쫙 이렇게 깔아져 있는 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돗자리 뭐 그런 바짝바짝 앉으면 그냥 많이 앉을 수 많이 있었겠네요. 앉을 수 있죠. 그 이제 아침 대각전의 기도는 아주 원로님에서부터 우리 학생까지 다 같이 함께 그렇죠, 한꺼번에. 했어요. 그 기도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원로님들 그 기운도 높으신 받고. 그런 기운도 받고 예. 또 이제 학생들이 왔으니까 기호도 얼마나 해주시고 예뻐해 주셨을까요? 예, 그렇게 예. 또 이제 부산에서 멀리서 갔다고 이제 또 기호해 주시고 뭐 복숭아를 예. 또 같이 거기는 선물 바로 주셨다고. 옆에가 또 복숭아 밭이더라고요. 그랬죠, 옛날에 청구에. 그래갖고는 이제 강의실에서 이제 강의하기 이제 그 휴게 시간에 이제 막 이런 큰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복숭아를 하나씩 간식으로.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껍질을 어쩌나 그랬는데도 껍질째 먹으라고 그래야 탈이 안 난다고 그래서 이제 껍질째 먹었죠.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또 복숭아 씨를 갖다가 다 내놓으라고 다 그대로 다니셔요. 그래서 복숭아 왜 씨를? 이러시나 그랬더니 예. 그거를 이제 양농원 할머니들이 그걸 가지고 저기를 염주를 염주. 깎아가지고 염주를 만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직접 다 갈아서 그렇게 만드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는 먹고 예, 그건 씨는 빼서 넣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예. 공금 절약하시는 거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시고 강의는 주로 그 당시에 어떤 분들이 하셨어요? 유 박사님, 유 교수님, 유병덕 교수님, 유병덕 지금 고위 교수님하고 되셨죠. 예. 그리고 이제 문산 김정용 교수님, 전 총장님. 예, 총장님 네. 하시고 그런 게 기억에 남는 네. 게고 이제 또 이제 그때는 저기 교정원장님이 상산 종사님이셨어요. 그래갖고는 네, 박장식 종사님. 예. 그래서 상산 종사님이 우리 학생들을 갖다가 부산에서 왔다고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조실로 들어가는 이렇게 이제 앉아 계시는데 저는 상산 종사님이 종국사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대산 종국사님은 인사를 하고 이제 조실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러겠는데 강의는 그 이제 유병덕 교수님은 이제
그 교사에 대해서 원불교 교사. 장립정신 예. 소태산 대종사님 창립에 이제 교사를 해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 아직까지 그때 새마을 운동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주인 정신을 그 김정용 교수님이 아주 문산 총장님. 예. 그때는 교수님이 한 30대 젊은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열변 통하시면서 주인 정신으로 살아야 네. 된다고 모섬으로 살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그냥 마음이 와닿았어요. 네. 아 정말이다. 저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냥 옆에서 모섬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 나도 이제 주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네. 내가 나의 주인이고 또 모든 곳에 가면은 거기서 모섬 말고 주인. 그런 이제 그 내리에 꽂혔어요. 그게 제일 네. 인상적인 강의가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3학년 그 학창 시절에 총부에서 났던 그 강습회가 어찌 보면 소타원님이 이런 본공의 길로 가는 어떤 전처 기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랬겠죠. 다녀와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총부에서 그때 지내던 그 학생들 동기 또 뭐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이제 차이 나는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막 인연들이 그때 인연들이 굉장히 굳은 이제 막 인연이 됐고 또 그때 교학과 학생들이 네. 또 이제 우리 지금은 원로님들이 다 되셨지만은 네. 그때 인연이 아마 학생들을 그때 이렇게 지도를 하고 예. 뭐 단편성도 하고 그랬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가지고 함께 또 이제 막 강습을 난 그런 형태였으니까는 예. 참 그 보람 있게 당시에는 뭐 지냈는데. 예비 교무들과 또 전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강습회를 나서 같이 강의를 받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교학과 학생들, 교학과 학생들하고. 교학과 예. 학생들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저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다 다녀오고 나서 그때 이제 제일 인상이 나빴던 이제 선생님이 호타원 그 황영규 교무님. 네, 나중에 인상에 남았어요. 예. 나중에 울산 교당에 울산에 가가지고 그러시죠. 딱 만나가지고 이제 딱 울산 네. 교당에 또 저기 교화 사업에 같이 함께 합쳤는데 고3 때 이제 총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당장에 이제 여름이니까는 저기잖아요. 입시 준비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대학을 이제 가야 나는 되는. 예. 교학과를 가겠다고 아, 그렇게 출가 했어요. 서원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 가고 그 갔다 와서 그 원불교에 대한 그런 꽃불 그런 신심 네. 막 환희심 그런 게 가지고 나가 졸업하기 전에 우리 교우지 부산여고 교우지에다가 네. 이걸 원불교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포개를 해서 원불교를 알려야 되겠다. 예. 그때 원불교에 다니는 학생이 부산여고에서는 우리 교당에서는 없었고 대신교당에서 한 명이 있고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래서 원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근데 향산종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서울대학교 철학 박사 1호가 박정웅 교수였는데 그 교수님이 저기를 논문을 쓰기 위해서 독일 불란서를 다 갔어도 자기가 그 마음에 드는 어떤 주제를 갖다가 구하지 못했는데 원불교의 대종사님의 그 개성을 보고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다는 그런 이제 설법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게 기억이 나서 이제 한밤중에 이제 밤이 이제 겨울 2월 달이니까 밤이 이제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써주시라고 그래야지. 그 개송을 써주시라고 그래갖고 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 교우지에다가 그래서 부산여고 교우지에다가 예, 실었어요. 원불교 4페이지나 소개를 했어요. 4페이지나. 그런데 그 교우지를 갖다가 편집하는 선생님이 네. 기독교 아주 골수분자 선생님이신데 예. 어떻게 그걸 갖다 안 올려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유, 올려주셨더라고요. 나중에 받아보니까. 네. 그래서 참 내용이 보람 무척 있었어요. 좋았던 모양이에요. 아,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이제 저기 아주 열렬하게 예. 썼었나 보죠. 학생 때부터 정말 원불교를 홍보하려는 그런 마음이 네, 총부 그런 다녀서 더 생각이 강해지셨네요. 그렇게 출가를 결심을 또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일반 대학을 가시게 됐네요. 어머니께서 일단 온강대학 교학과보다 이화여대를 먼저 치고 불합격하면은 가도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가 아주 약했어요. 영어 성적이 안 좋았는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어머니한테는 고집도 못 세우고 그래서 향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이화여대는 되는 기독교 학교인데 그게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그리고 교학과 가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원불교 교단을 위하는 일이 전무 출신의 길만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대로 가라고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예. 됐죠. 그래서 이화여대 가정학과로 가시게 됐어요. 예. 사범대학이었다고요. 사범대학에서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그 가정학과를 갔다가 되게 가정학과 간다 그러면은 시집 잘 가려고 가정학과 간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갖다가 다 하고 해보고 싶은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학교 이제 저기를 보니까는 소개 저기 책자를 보니까는 굉장한 여러 분야의 그 과목들을 하더라고요. 정신 네. 상담, 뭐 노인 저기 또 이제 의식주는 물론이고 또 법률 뭐 이런 게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가면은 다양한 모든 걸 갖다가 골고루 배우겠구나 하고 그걸 갖다가 가정학과를 하게 됐어요. 지원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가정학과가 또 그 전해부터 사범대학으로 소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연찮게 또 교편 생활도 교육 과목도 또 이수하게 됐어요. 네. 대학에서는 또 대학교 내에서도 어떤 원불교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뭐 개성 교당학원 연계가 돼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원불교, 불교를 이만큼이라도 인정을 해주는 법이었고 그때는 정말로 참 암담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와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학교를 올라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그렇게 다니는데 일주일에 3번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지만 되고 그다음에 그게 예배 시간이 한 학기에 6번 그게 2번씩 하나에 2번씩 해가 6번이 결석이 되면은 학점이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참 제가 이웃 종교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였는데 예. 아유, 저로서는 참 난감했었어요. 예,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교사로 활동을 하셨는데 원광여고에서 교사를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네, 그래서 졸업을 그해 2월 27일 날 졸업식을 했는데 3월 1일 날은 휴일이고 3월 2일 날 전화가 왔어요. 익산에서. 왜 빨리 출근을 안 하냐고. 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마 거기다가 이력서를 내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랬는데 학교 담임까지 다 배정을 해놓고 그러고 그냥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당장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예, 그렇게 해서 원광여고에서 그래서 교편 생활이 시작됐어요. 네.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도 원불교 정신으로 가르쳐서 또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줬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그 학창 시절, 고교 시절부터 이렇게 총부에서 한 그 강습회 비롯해서 일찍이 많은 우리 교단의 스승님들과 함께하고 선후배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불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많은 스승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리 이제 정산 종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이 다 스승이다. 뭐 다 보이는 것이 스승이고 자연이 스승이고 하셨는데 그래도 나에게 직접 영향을 주신 분은 이제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향산 안희정 종사님이 정말로 초발심을 이끌어 주시고 그냥 분명하게 이 정신앙을 갖다가 갖게 해주는 그런 스승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 대학교 때 서울교당 청년회를 다녔는데 그때 고산 이웅건 종사님이 서울 정부 사무소장으로 계시면서 저기 서울교당에 계시면서 청년들을 그렇게 이끌어하시고 법문도 해주시고 글씨도 주시고
그러셨어요. 이제 굉장히 법문 받들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청년회 때 받들고, 그 다음에 일요일도 또 교당에 나와가지고 학생들 어린이 법회를 갖다가 얼른 마치고, 예. 얼른 마치고 또 일반 법회에 가면 이제 법설 시간이 딱 연결이 돼가지고 네. 그 법문 받들고 그렇게 고산 이제 종사님 계시고, 또 이제 향타원 정사님, 박은국 정사님, 원남교당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때 이제 원남교당에 연화회도 다니고 이제 일본 법회도 다녔는데 13년간 모시고 이제 원남교당에서 받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구장님으로 계시니까 교구도 생기고 원공회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네. 다 이제 봉사활동도 하게 됐고 그냥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인정으로 이렇게 다독거리시니까는 뭘 이렇게 잘못하고 나가는 것 같으면은 재성아 그러시면 아 이게 뭐가 네. 잘못돼가 그러는 거 예. 칼로 깨치고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경산 지금 현 종법사님께서 이제 교구장님으로 이제 서울 교구장님으로 오셨을 때, 아니 물론 이제 경산 종법사님이 그때 서울 사무소장으로도 계셨어요. 그래 원남교당에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공회를 할 때 교구 본공회를 할 때 그냥 같이 이제 함께 하고 지도 이제 하시고 그랬는데, 그 교구장님으로 오셨을 때 80년대 원기 80년대 오셨을 때 화요 공부방을 하셨어요. 네. 가지고 화요 공부방을 화요일마다 하는데 아주 그냥 사람들도 많이 모고 그 큰 대법당에 네. 막 그냥 많이 올 때는 500명씩 가득가득 찼었어요. 그 위에 위층까지도. 그럴 정도로 정말로 다양한 그 경전을 갖다 강의를 해주셨고 재미나게 해주셔서 그때 많이 제가 공부가 되고 많이 잘한 것 같아요. 네. 경산 종보사님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종사님, 예산 전희창 종사님, 예타원 예타원 예. 전희창 종사님은 그 성립 공부하러 훈련하러 이제 그 삼동원에서 가서 또 뵙고 했지만은 이 책을 쓰셔가지고 죽음의 길을 어떻게 잘 다녀올 것인가, 네. 그 책을 보고 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또 죽음의 길을 잘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기도 뭐 참회 또 한 책이 있죠. 그렇게 천도 그렇게 예. 그걸 해주시면서 그 책을 정말 이거는 직접 이렇게 저기 안 해주셔도 그 책을 보고 그대로 그냥 정말 많은 큰 이제 깨침을 주신 스승님이시고, 또 이제 은혜 호스피스를 하면서도 예. 이제 저기를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도 내가 그 책에 다 썼다. 그러니까는 더 말할 거 없다 하시고 그럴 정도로 책에다가 집중을 해서 그래서 많이 저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산종보사님은 뭐 뵐 때마다 이제 저희 스승님이시고 참 대산종사님과 예, 그런 원불교 3대 종법사시고 또 큰 교단의 역할을 하신 대산종사님과의 만남은 또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멀리서 뵐 때는 이제 대산종보사님이 울산에 제가 있을 때 대산종보사님은 회갑이라고 와서 이제 다들 단체로 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멀리서 뵀는데, 이제 그 가까이 그때 뵐 때는 저기 교편 생활할 때 익산에서 교편 생활할 때 용광여고 예, 때. 교편 생활할 때 그때 이제 그 금강리에 계셨어요. 금강리에 계셔가지고 이제 총부의 법회를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기 어떤 교당에 속해지 않으니까는 총부 법회는 일찍 보니까 빨리 끝내고 와서 이제 동산 선원으로 가면은 거기에는 누가 계시냐면 신도영 각산 종사님이 계셔서 각산 종사님도 인사하고 그냥 그 얼굴이 얼마나 또 그냥 포대하상처럼 진짜 그 웃음 짓는 그 뵙고, 거기에서 또 이제 코스를 이제 동산 저쪽으로 해가지고 금강리로 가면은 이제 그 시간이 점심때 정비 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는 농타원님
이양신. 예, 이양신 교무님이 예. 공양원으로 계셨는지 간사로 계셨는지 하여튼 그렇게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조실에. 예, 조실 예. 이제 그렇게 계셔서 그래서 가면은 이제 농타원님 이제 도와서 이제 점심 이제 저기를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만두거리를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저는 이제 정부사님한테 해드리려고 이제 그랬는데 만두 미는 이게 저게가 없었어요. 밀대가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 그 옆에 사가에 가서 그 소주병 가지고 밀었을 정도로 예. 워낙 거기는 아이고 정무사님 정말로 그 닭장을 했던 곳인지 누에 키우는 그 방을이었던지 그걸 갖다 개조하셔가지고 그게 유고하고 계셨어요. 정말 소탈하게 예. 계셨네요. 예. 그러고 계시는데 뵐 때마다 이제 진지 갖다 드리고 이제 뵙고 인사하고 또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멀거니 쳐다보는데도 그냥 그냥 뵐 때마다 저의 업장이 그냥 제야말로 녹아나는 것 같은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한 번은 이러셨어요. 나도 학부형이니까 그러셨어요. 김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렇게 쓰겄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났겠어요. 그때 1970년도에 제가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네. 둘째다 76년에 아마 1976년에 저기 서울 원기 76년 서울 저기 기념법회를 보러 법설하시러 오셨어요. 문화체육관에서 하는 네, 거. 서울에서 대법회가 있었네요. 예, 서울 대법회. 예. 그래가지고 그때 오셨는데 원남교당에서 이제 연합법회를 끝나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는 그때도 기억을 하시고 김 선생 왔어 이러시잖아요. 대산용사님.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여러분께서 저기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셨구나.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보온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네.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예. 대산종사님을 다시 뵈면서 뭔가 교단의 본공인으로 살아야겠다는 어떤 다짐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됐겠네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일을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격구가 생기고 원남교당 계시는 이제 박원국 정사님이 격구장님으로 계시고 제가 원남교당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격구가 생기면서 밖으로 우리 대사회 활동을 하는 예, 일들이 많아졌죠. 원불교 인지도가 너무 낮으니까 원불교를 알릴 그런 저기로서 사회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하려면은 기금이 필요한데 그때는 그 YWCA에서 하는 바자회가 조금 유명했어요. 네. 명동 그쪽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차원경 씨가 YWCA 좀 관계를 하고 또 거기에 유치원을 갖다가 이제 유치원 선생님을 했던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그럼 바자회를 하자. 네. 그렇게 안이 나와가지고 이제 바자회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첫 저기가 목표액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500만 원인데 원남교당하고 종로교당하고 서울교당하고 10분의 1씩 탁 나눠서 이제 그 책임을 목표액을 정해놓고 다른 교당이 이제 그때는 한 교당이 한 40몇 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거 50만 원을 어떻게 만드냐 걱정이 대상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원남교당 교구장 네. 계신 곳이니까는 네. 꼭 이제 그걸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걱정을 하시고 막 뭘 하냐 품목을 막 이러시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때에서 이제 뭐 그러면 포도잼을 만들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럼 누가 만들 거냐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또 그걸 또 이제 만들고 뭐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공회 일을 하게 됐어요. 네. 바자회가 먼저였죠. 본공회보다도. 그래가지고 네. 바자준비위원회가 본공회 이제 또 회장단이 이제 되다시피 그렇게 했어요. 네. 바자회는 정말 역사도 오래되고 우리 서울 교구의 대표적인 그런 전통 있는 그런 행사이기도 한데 그 바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소타원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준비를 하셨네요.
포도잼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품목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포도잼 외에도 또 이제 그 젓갈도 또 많았던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격구 품목으로 하는데 유명한 것이 이제 마산 젓갈, 액젓. 그때는 전부 다 젓갈을 갖다가 그냥 멸치젓을 갖다가 그냥 자기 집에서 끓여가지고 그렇게 하다시피 했는데 이게 액젓이 나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마산 그 액젓이 장은경 씨가 써보고 이게 제일 그냥 전부 진짜 순수한 액기스다. 그래가지고선 그 마산 젓갈. 현지에 직접 가서 또 다 예, 이렇게 그렇죠. 조달을 그거 해오기도 가가지고 하고 그냥 그러셨다고요. 그냥 다 그 탱크를 갖다가 다 그걸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갈치 속전 그리고 이제 제 또 유명한 것이 인천 새우젓 육젓 그게 유명해가지고 직접 이제 그 새우젓 굴에 그걸 갖다가 넣어 보관했다가 봄에 5월달에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가지고 여름 동안 보관했다가 이제 추석 전에 이제 그걸 갖다가 가져와서 이제 우리가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이제 봄에는 영광굴비, 미역, 기장미역이 아주 그냥 돌미역 그게 유명했고 다시마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너무 질이 좋으니까 그때는 택배가 없었으니까 네, 택배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직접 현지에 가가지고 진짜 그 물건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는 원불교 바자회가 아주 유명해졌죠. 예, 그렇게 바자회를 준비하느냐고 밤낮 없이 또 애쓰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기억나세요?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법당에서 했어요. 법당에 그 의자들을 갖다 이렇게 마주 놓고 이게 뭐냐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걸 갖다가 막 머리에 이제 저기 하고 있는데 희경요중을 갔더니 이제 희경요중에 저기를 하고 이제 저기 그 학교 건물을 갖다가 수리하고 남은 그 판자 그 베니아판 그걸 이렇게 운동장에다 이렇게 재놨더라고요. 아이고 저걸로 우리 가져가서 합시다. 그래갖고 그 판자를 가지고 저기 의자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그 판매대를 만들었어요. 그 종로교당 법당에. 네. 지금 종로교당 법당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의자까지 어디 치울 데가 없으니까 그 의자를 갖다 모아놓고 그 위에다 판자 그걸 깔았는데 판자가 그렇게 두꺼운 판자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휘고 무거운 거 갖다 놓으면 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이제 바자회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목표액이 훨씬 넘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신세계 백화점이 별로 이제 아주 큰 그 백화점이 아니고 백화점 건물이 작았는데 거기서도 또 우리 홍나희 여사가 또 저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앞치마니 또 뭐 세타니 뭐 이런 걸 갖다가 출연해 주셔가지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 복작복작하면서 참 힘들어요. 그 소타원님 아기를 또 옆에 재워놓고 막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로교당에서 한 건 한 번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는 그러면 서울교당에 이제 저기 가서 하자, 마당에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용산에 있는 서울교당에서 이제 2회, 3회를 하는데 4회는 이제 저기 봄바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봄바자는 자꾸 조금으로 해가지고 할 테니까는 종로교당 3층에 그때는 거기가 서울 총부 사무실이 있고 이쪽 뒤쪽 옆쪽에는 그냥 옥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봄바자회를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바자회 봄바자라 미역하고 굴비를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는 어디 도남교당에선가 그 저기 태창 방방울 메리하스인지 하여튼 메리하스를 갖다가 네일을 갖다가 출품을 하셨는데 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출품을 했으니 얼마나 그게 많아요. 근데 그거 팔리지는 얼마 안 팔렸는데 나중에 이제 반품을 하려니까는 그걸 일일이 성도종 지금 저기죠 중도훈련원 원장님이시죠. 네. 그분이 그 하나 다 헤아려서 반품하시느라고 애를 쓰시고 하여튼 참 제가 출가가 뭐 구별 없이 구별 정말 없이 그렇게 봉공 하셨어요. 활동에 뛰어들어서 예. 또 바자회 준비를 하시고 예. 마무리를 하시고 예, 그러셨네요. 그러셨어요. 예. 그 외에도 뭐 고추 또 말려서 뭐 하는 그거는 이제 과정도 한참 있고. 뒤인데 이제 서울회관이 준공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추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팔았는데 고추가 보통
제천 그 도매시장 전국적으로 그 제천에 모여들어요, 고추가.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통금만 풀리면 이제 공덕시 그 자가용을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또 그거는 그때는 또 카드도 없었지만은 온라인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현금을 가지고 가서 사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금을 줄로 이제 가지고 가는 관리고 이제 셋이서 가면은 이제 그 고추를 갖다 한 500건, 뭐 300건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해오는 집마다 그 건수가 달라요. 그러면은 큰 이제 막대기 그 저울 그걸 가지고 다르고 그것도 우리는 볼 줄도 몰라 사실은 그 막대기 저울을. 그리고 이제 그 고추 다 열어보고 질이 어떤가 옆에 밑에 것도 또 쑤셔가지고 또 꺼내서 보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을 갖다 걸려가지고 사오면은 네. 저녁에 이제 2만 건을 그 큰 8톤 트럭에 그리고 또 이제 그거 오다가 또 고추 질 좋지 않은 거하고 바뀔까봐 그걸 또 옆에서 타고 네. 저러고 타고 그래가지고 해관에 와가지고 그 2만 건을 갖다가 그 현관에다가 뿌려놓으면은 네. 아주 현관이 사람 다닐 길이 겨우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작업을 이제 또 예. 다. 작업은 이제 그 예. 이튿날 하는 건데 그때는 뭐 저기가 있었어요. 저기 핸드폰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삐삐도 없던 시절이라 다 일일이 교당마다 그 교당 본공회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내일 몇 명 동원해라, 몇 명 동원해라. 그래갖고는 다들 오면은 이제 또 저는 또 그 작업할 준비, 저울이랑 뭐 봉투랑 뭐 끈이랑 이런 거 다 준비해 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또 와요. 10시 되면은. 예. 아이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10건씩 다 달아서 포장하고 하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보면서 질이 좋으면은 질이 좋은 걸 이제 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다 팔렸어요. 2만 건 그렇게. 그렇게 작업하는 동안 젖먹이 애기도 옆에 방치를 한 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그 옆에 이제 우리는 고추 담으면서 그냥 뭐 그냥 재채기 하며 그 이제 코 풀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막내가 그 아직 4살, 3살 그때니까는 옆에 의자에 이제 앉혀놓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엄마는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종 목사님이 그걸 격구장님 마실 때 보셨나 봐. 그 이야기를 하셔. 저놈은 옆에 앉아서 다른 사람은 재채기하고 코 풀어도 쟤는 맵지도 않은지 그러고 앉아 있었다. 엄마가 일할 수 있도록 네, 도와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돌이켜보면 교구 바자회를 비롯해서 참 봉공활동에 아낌없이 열정으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보람되고 기쁜 순간순간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글쎄요, 그때 기억이 봉공의 보람이 크셨어요? 그때 기억이 무슨 잘 기억이 남냐면은 그 새우젓 육젓이 아주 처음에 하니까 잘 팔렸어요. 그것도 또 처음에는 우리가 저기 추석 일주일 전에 바자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우젓으로 김치 담아가지고 추석 이제 김치 담는다고 아주 인기 좋게 잘 팔렸어. 그런지 올해는 4드럼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하자. 그래가지고 10드럼을 갖다가 톡하니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장사 하는 그 또순이 아줌마한테 네. 속은 거야. 한 드럼에 40통밖에 안 나온다는 그 4kg씩 해가지고 40통밖에 안 나온다는 그게 직접 10드럼을 갖다가 아직까지 뼈대만 서 있는 그 서울회관에 갖다가 놓고 담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주 그냥 웃고대기 싹 걷고 그래가지고 그거 닿았는데 4kg씩 담는 50통이 더 나오는 거야. 이만한 통, 플라스틱 통에. 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담았네요. 네. 공공의 임원들이. 네.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다 팔아요? 다 못 팔죠. 우리가 2드럼, 3드럼 해가지고 80통, 100통까지 팔았는데 이제 이번에는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제가 해버렸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참 걱정이 대상 같죠. 네. 그런데 그때는 다 교무님들이 다 정말로 합력을 해주시고 그래갖고 그냥 교당별로 그냥 그 옛날에 열통 같은 데라면은 뭐 3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분배를 해서 배달을 했어요. 교당별로. 예. 그래서 배달을 갖다 맡겼는데 그걸 다 팔아주시더라고요. 네. 다 공심으로. 그때는 목표가 있었으니까는 네. 서울회관을 빨리 준공을 시키자 하는 그 목표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저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그 이제 바자회, 가을 바자회를 해야 되는데 이 매대는 이제 매대지만은 이 판매원들이 앉아서 좀 이렇게 판매할 때 좀 쉬기도 해야 되는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울회관 그때는 아무 시설이 없고 아무 저기다 거처하지 않았으니까는 이 의자가 필요한데 의자를 어떻게 이제 임대를 해야 된다. 그러고선 이제 알아봐야 된다. 그러고선 그 을지로 저기에서 을지로 상가에서 저기 중앙시장까지 그냥 걸어가면서 그 가게마다 다 물어봤어요. 조금 어디 싼 데가 있나. 근데 이 임대라는 것이 의자 값의 반을 받더만요. 그래서 참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걸 갖다가 못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러고서는 참 그렇게 애를 쓴 그런. 그때는 임신 6개월. 임신 6개월 되신 분이 그 의자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또 공금을 쓰니까 더 아끼려고 하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이고 그때는 기금도 없었어요. 공공에 공공의 기금도 없지, 지출을 할 이제 저기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기억도 있었고, 또 막 이렇게 이제 종무니까는 뭐 다 자리 배정도 해야 되고 품목도 관리를 해야 되고 답을 대는 거 가격 조정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아침에 그냥 첫날 바자 첫날은 뭐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까지 했냐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쇠가 빠지게 쫓아왔다, 뭐 쇠가 빠졌다, 뭐 쇠가 빠지게 어쨌다 그런 사투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쇠가 빠진다는 소리구나 경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혀가 조금 빠져가지고 이게 말이 안 돼요. 혀가 이빨에 씹혀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또 저기 전라도 사람들이 똥 싸네, 똥 싸고 이제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그렇게 경험해본 그런 정말 첫날 그 바자의 그 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그런 날도 있었고. 그만큼 그랬어요. 정말 몸이 닳고 애가 타는 그런 바자의 현장이지만 그게 어떤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교단을 위한 일이고 공중의 일이라서 아마 헌신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힘은 들었지만 뿌듯하고 옛날 추억들도 떠오르고 그럴 것 같아요. 글쎄요, 그때는 참 많이 회원들도 정말 하나로 협력을 하고 정말로 그 하나하나 서로 인정 깊게 그렇게 일을 하고, 한 번은 저기를 했는데 그 고추 작업을 하는데 밥을 해줄 저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켜서, 다른 때는 또 이제 시켜서 먹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라면을 갖다가 먹자고 물을 끓여가지고 사발면을 그렇게 하니까는 나는 사발면 먹고 일 못하겠다. 봉고 회원들이 하는 그 노인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셔서 그래도 어쩌냐고, 또 이제 제가 총무니까 그렇게 너무 죄송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또 모든 결산 이렇게 저기 하는 것도 또 이제 끝까지 또 해야 되니까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냥 또 교당으로 물론 새우젓이랑 그런 걸 배달을 했지만은 돈은 천천히 1년 내내 들어오니까는 또 그런 것도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회관이 이제 준공되는데 조금 일익을 담당을 했어요. 아마 그렇게 그 당시에 함께 애쓰고 함께했던 본공인들은 일생을 잊지 못할 법동지로 도반으로 함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임원 중에서는 제가 제일 젊었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열반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렇군요. 이렇게 바자회를 비롯해서 교단 본공에 또 큰 역할을 하신 그 순간순간들이 아마 그 당시는 힘들었어도 또 큰 보람으로 남아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교단 역사에서 본공의 달인으로 또 서울교구 바자의 산 증인으로 함께한 가락교당 소타운 김재성 원무와 함께했습니다. 소타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